문과 출신 A씨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쩌면 맞는 얘기일지도요. 21세기 문맹이라면 아마도 코딩을 모르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미래 유망 기술의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ICT 활용 능력인 코딩 능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A씨는 공대를 나온 동료들에게 코딩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동료들은 이렇게 답하죠. 일단 C 언어부터 배워. 아니야,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자바부터 배워야지. 무슨 소리? 요즘은 파이썬이 배우기 쉬워. 이러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A씨. 도대체 코딩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코딩은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코드를 사용해 컴퓨터에 명령과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코딩인 것인데요. 확장된 의미에서는 프로그래밍과 같은 개념으로도 쓰여 우리는 코딩이라는 말보다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코딩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의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갖게 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지를 입력해주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컴퓨터에게 마우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고 화면에 있는 버튼들의 기능도 각각 심어둬야 합니다. 또한 사각형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하죠. 또 게임을 할 땐 게임 규칙은 무엇인지, 내 캐릭터와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게임에서 이기거나 졌을 때 무엇을 할지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세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자제품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전자제품 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 프로세서인 중앙처리장치가 기계의 작동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코드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탁기에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코드가 있고 TV에는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여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는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게 하는 코드가, 자판기에는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원하는 물건을 나오게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도 PC와 형태만 다를 뿐 코드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럼 이러한 장치 외에 어떤 장치에 또 코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4차) 산업혁명으로 그간 사람이 하던 업무는 모두 기계와 프로그램의 몫이 될 전망이라고 하죠. 작은 규모의 공장조차 자동화 설비를 갖추게 되면서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점점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생활 속에서 코드가 쓰이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사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코딩을 모르면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지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중 하나로 코드를 필수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코딩을 준비하지 않고 노넷이 한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ICT 구성원으로의 기반 구축, 그리고 재능 발견을 위하여 코딩을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한 잭 안드라카라는 10대 소년의 강연 영상입니다. Was learn as much as you could to make sense of it all. When I was 13, a close family friend, who was like an uncle to me,
passed away from pink reaction. 소녀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췌장암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게 되었죠. 소녀는 인터넷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 창의력과 개성이 높이 평가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입식 문제와 정답을 중요시하는 교육에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왔는지를 밝히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하는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과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혼자 생각하여 알고리즘을 짜는 코딩은 스스로 학습하기에 큰 의미로 다가오고 또 혼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또 한 가지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코딩을 통해 기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단순하게 IT에 국한된 능력으로 바라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코딩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과 창의 설계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코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 조국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코딩의 중요성에 대해 한마디 했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코딩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컴퓨팅적 사고 함양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대학교 전공자나 공학도들에게 국한됐던 코딩이 요즘에는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에서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994년 소프트웨어 과목을 정규 과목에 포함했으며 일본도 2009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영국 역시 2014년 컴퓨터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터 교육이 단순히 좁은 의미의 코딩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길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수업 과정에 2019년부터 코딩 과목이 필수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코딩과 프로그램 교육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코딩을 교육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정보를 디지털 세상의 정보로 옮기고 옮겨진 디지털 세상의 정보를 이해,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서 코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코딩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존중받아 직무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